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뽀개는 남자 이슈 브레이크맨 폴리티컬 스나이퍼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이슈들이 우리 국민들의 귀를 많이 간지럽혔습니다. 특히 또 뭐 코로나가 엄청나게 만연이 되어서 오늘 날짜로 오늘 2월 3일인데 현재 오늘 날짜로 어제 확진자 발생이 23,000명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예상한 거죠. 이 추세라면 코로나 5만 명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처럼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죠. 이제 치료제도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만큼 확진자가 발생하느냐보다 이제 중증 환자, 사망자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서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이하여대 최재천 교수였습니까? 그분 말씀이 좀 생각이 나네요. 일상화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KBS에서 주진우 라이브 방송에 이상동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는데 윤석열을 보면 트럼프 4년 전의 모습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년 전에 그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치기죠. 종교, 인종, 뭐 계층 다양한 면에서 트럼프는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지층의 결집만을 위해 가지고 분열을 획책했다. 윤석열도 또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동 교수는 이번 대선과 같은 양강구도에서는 토론이 결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토론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서 법정 토론 일수만 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이 없어도 중도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인 지지층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간망하는 층에서는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이미 판단이 서 있는 부분도 있고 토론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큽니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가 어떤 가치관 그리고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 이런 부분들 식견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 써준 것을 읽고 자기 생각이 아닌 남들이 얘기해준 참모가 얘기해준 이런 얘기만 이야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질 것이다. 자, 문정부와 집권당이 과거부터 축적된 경험과 역사를 존중하지 않아서 선언과 정의에만 집착하고 결국 개혁 아젠다 실패해서 민심을 잃은 것이다. 경험과 역사를 존중하지 않았다. 축적된 좀 문재인 정부는 선함이나 정의 이런 부분들에 집착한 측면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침에 있어가지고 실용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쪽이 좀 우리가 치우쳐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에 대한 아젠다, 우리 개혁적인 부분에서도 성공했다라고는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정부는 의도가 순수하고 착했지만 온갖 분야 건드려가지고 거부 반응만 일으켰다. 예를 든다면 소득도 주도 성장, 비례대표제 공수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 모두 실패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역사적인 판단을 지금 내리기는 이릅니다. 첫 발을 내디들었다고 보고 그래서 민주정권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이어받아야 되겠죠. 제4기 민주정권이 탄생해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대통합하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은 배신감을 느꼈다. 자, 이상동 교수입니다. 보수주의자 이상동 교수의 얘기입니다. 한 번 정도 우리가 읽어볼 필요는 있겠다. 여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갑자기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 등 이런 쪽에서 갑자기 윤석열을 띄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밴드웨건 되어가지고 나온 후보이기 때문에 일부 지지자들에게 탐탁지 않지만은 찍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다라는 것이죠. 할 수 없이 윤석열이 유능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일부 적극적인 지지자층이지만 그러나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로 뭐 윤석열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금 대통령을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중도층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판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선제 타격론 요즘 사드 추가 배치하면서 북한을 저격하고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긴장 국면으로 자꾸 어떤 끌고 가려는 이러한 윤석열과 그 일당들 향으로 참으로 비정치적이고 위험한 발언이다. 네.
보수주의자 이상동 교수가 이런 쪽에 우려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 주지하시다시피 상당히 위험스럽고, 이 선제 타격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적이 공격이 만약에 임박해 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얘기하고 합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게.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에게 우리가 선제 타격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다. 이런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죠. 윤석열은 트럼프식 전략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배울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배웠나 하는 면에서는 씁쓸하다. 결국에 이렇게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통합 없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만약에 안 하라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윤석열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송영길 당대표가 윤석열 당선되면 이준석과 홍준표는 팽당할 것이다. 그거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봉합되어 가지고 뭐 홍준표는 선거 고문까지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당선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친정당이 될 것이며 기존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팽당할 수밖에 없다.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2030 세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준석과 손을 잡은 상태지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갈등을 봉합한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의 정당으로 교체해버리고 기존에 불만 많은 인사들 다 숙청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홍준표가 1차. 아니죠. 1차는 이준석입니다. 2차 홍준표. 다 어떻게 될까요? 숙청당합니다.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의 주류가 친노, 친문에서 문재인에서 이제는 이재명, 변방의 장수였습니다. 이 이재명으로의 교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정권 교체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어지는 것은 계속 이어지지만, 자, 확연히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은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핵심 멤버들의 구성원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 교체를 통한 우리가 정권 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 무속 논란도 계속될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토론의 날짜까지도 혹시라도 무속인에게 점을 봐서 날짜를 받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 이 가장 중요한 거죠. 디지털 타임스 동아일보. 자, 내가 입만 열면은 윤석열이는 죽는다. 누가 얘기했어요? 김만배. 대장동의 지금 핵심 멤버죠. 김만배가 정영학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정영학이가 이 김만배와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 중에 바로 내가 입 열면은 윤석열이는 죽는다. 어마무시한 얘기죠. 이런 것들을 YTN이 뉴스로 보도하려고 했다가 기자들의 어떤 압력이나 지금 YTN이 갑자기 윤석열한테 막 붙는 게 보이죠. KBS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건 윤 후보 앞에서 얘기한다든지 또는 김 씨나 정 회계사가 자기가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 두고 겁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밀접한 지인 두 명이 스스럼 없이 나누는 얘기가 녹음된 것이다.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청문회를 같이 도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김만배는 굉장히 우연이라고 얘기했지만 누나가 딱 윤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샀고 윤석열의 해명대로 김만배와 상갓집에서 한번 인사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 박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 지적해왔던 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부산상호저축은행 대출 관련된 부실 수사 담당도 윤석열이었다. 그 무렵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계속 하천대유에서 관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자,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범죄자 김만배 소나기에 잡혀있는 언제든지 범죄자가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하는 것이다. 상당히 위험스럽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뭐 부풀리고 그냥 뻥을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말을 하지, 만약에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똑같은 형태로 거론되었고 만약에 김만배가 이재명, 내가 말 한마디에 이재명은 그냥 죽어라고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온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자, 국민은 압니다. 김만배의 뒤에 50억 클럽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박영수, 윤석열 이름까지 나왔어요. 김만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 돼도 위태롭죠.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눈 뜨고 똑바로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여론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까지는 확실하게 경제대통령 이재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코어상으로 윤석열이 게임이 안 되고 있어요. 30대도 이재명이 이기고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이재명이 선전을 하고 있죠. 20대도 20대 이대남들 그리고 10대들 만만치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자, 이번에 설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여론은 이재명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쭉 이어져서 이재명의 승리로 이어질 겁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동아일보 윤석열에 대해서 김만배가 내가 입 열면 그냥 윤석열이는 죽어. 자,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러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동아일보까지도 재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없었겠죠. 상당히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녹취록 전부 공개하자. 공개하세요. 제발. 검찰이 가장 큰 문제죠.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수사 안 하고 있는 거. 이 검찰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이러한 검찰들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다 손을 보고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완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 신학자 28명이 성명서를 발표인데 사이비 주술 정치 노름에 나라가 위태롭다. 역시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들에 대한 얘기죠. 종교인들이 나는 특히 기독교가 왜 조용한가? 만약 지금 김혜경 여사가 무슨 공무원의 어떤 시중을 받들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온 언론이 지면이 장식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자, 김혜경 여사가 그런 사실들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쁨을 받으려고. 자, 자기가 이쁨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자, 반성하고 또 어쨌든 책임을 지고 김혜경 여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감사까지 청구를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김건희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과 김건희 측의 지금까지 행태와 국민의힘의 행태 너무 비교가 되지 않아요? 김혜경 여사의 어떤 요만한 부분을 이만큼 확대시키는 침소봉대. 자, 김건희의 이만한 잘못을 요만큼으로 축소시키는 언론의 보도인데 이 주술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보도 안 하잖아요. 수많은 단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보도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보도가 없습니다. 자, 신학자들과 교수들 출신으로 28명이 이 나라가 주술이 뭡니까? 점을 쳐서 미래를 엿본다라는 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바깥의 힘에 기대어서 소원의 성취를 돕는 사이비 종교수를 주술이라고 한다. 우리 전통적인 무속신앙과는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존중을 한다는 겁니다.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주술에 대한 힘은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제발 정신 차리세요. 기독교도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고 침묵하는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 교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혜경 과잉 의존 논란의 배모 전 사무관이 사과했는데 제가 한 일이다. 조선 BG에서 했는데 여기에 이 김혜경 여사도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배 전 사무관의 입장문이 발표됐는데 별정직 비서 A씨에게 각종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사과한다. 이 갑질 의혹에 대해서 배 씨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며 이 후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이슈들을 뽀개봤습니다. 설을 지나면서 많은 여론의 변화도 있고 특히 언론 지형이 너무나 많이 치쳐져 있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에서라도 그런 언론 지형을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고자 많은 유튜버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들의 이 자극적인 기사,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고 전 언론들이 지면을 완전히 도배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불공정한 언론의 보도 태도도 분명히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 미완성인 검찰개혁과 특히 더 중요한 이 언론개혁은 차기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완수해 줄 것이라 믿으며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이슈 뽀개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